Guten Abend, gut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어제 신문을 보다가 사진 한 장을 봤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씨가 웬 식구 밑에 서 있는 그러한 사진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20년 1월 2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4.15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14번째 인재를 영입해서 환영식을 했던 그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 벽면 가득 써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3줄 정도 되는 글인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눈 감고 바람소리 들어보렴. 간절한 것들은 다 바람이 되었단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이 글귀를 들으면서 이게 시인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니 시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허탈한 시를 왜 이해찬 씨는 회의실에 써놓았을까? 그런데 이것을 보고 바람소리를 들어본다 했을 때 그것이 혹시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사람이 마음을 식히고 또 나뭇잎을 흔드는 가벼운 바람이 우리 기분을 가뿐하게 해주는 그런 바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은 그야말로 서정시로 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더불어민주당이 누굽니까? 그들이 언제 행복하고 다정하고 이해 깊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항상 씹고 공격하고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욕심을 부리고자 하면은 먼저 빵을 움켜쥐고 상대방을 떠밀어내는, 우리가 봤던 더불어민주당은 그렇지 않았던가? 그러면 이 글귀를 제대로 그 사람들은 왜 썼을까? 이것을 고려해 가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읽어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바람 소리라는 것은 우리 한글 어법을 무시하고 그냥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군중이 모여서 나에게 무엇을 달라 하면서 외치는 것. 우리 많이 봤죠. 직장에서 자기에게 대우를 잘 해주지 않으면 앉는다고 요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받아낼 기미가 보이면은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않고 더 달라고 요구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전부 제 할 소리를 하는 그것을 들어주마 하고 있는 것이 그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세상은 태양 아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자기들도 힘에 부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아우성으로 고쳐서 읽어보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름이 아닌 아비규환의 아우성이다 하는 것이죠. 잠시 눈 감고 아우성 소리를 들어보렴 간절한 것들은 다 아우성이 되었단다. 이렇게 하면 딱 맞는다. 여러분도 동의를 할 겁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말장난을 한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풀이를 하면서 제법 분위기 있게 그 사진의 한쪽 구석에 서 있던 이해찬 씨의 모습이 새삼스럽게 저것이 식구고 시를 써놓은 벽면 옆에 그윽하게 서 있는 이해찬 씨 참 안 어울린다. 이렇게 보던 것을 넘어서서 그래서 SNS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구나. 땡땡찬 씨 이렇게 붙여놓은 이름. 그 이름이 좀 심하다. 이렇게 여기면서도 때때로 이해찬 씨를 보면은 참 척박하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들이 그런 이름을 붙였나 보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해를 해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얼굴이 떠올랐다 하는 것이죠. 이해찬 씨는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다 해서 참 사람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본인은 억울할지도 모르죠. 세대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아니고 몇 차례나 그랬다 하는 것은 개념이 없다. 그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런데 비단 그때만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갖가지 말실수를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인성도 척박하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속 내용이 아우성이다. 이렇게 풀었을 때 참 잘 어울린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글 자체가 아주 메마르고 사람이 갈증을 느끼는 그런 글로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찾아가는 곳은 항상 사람이 슬퍼하는 곳, 눈물 흘리는 곳, 사람이 세상을 떠난 곳, 너무나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 벽에 장식글이 사실은 그 사람들은 아우성 소리를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게 자기들한테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나 보다. 그렇게 이해도 할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 이해찬 씨의 글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천양희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의 바람편지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에서 첫 세 줄을 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쓴 시에 그 문장을 가져와서 걸어 놓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순수하게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썼는가, 그것과는 이제 거리가 먼 새로운 용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이라고 하는 전쟁을 치르기 위한 그런 지휘본부 아닙니까? 그곳은 거기에 이 글을 걸어 놓았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더 이상 시가 아니고 이제 싸움을 할 전사들 혹은 군인들, 그들의 심장에 새겨야 할 주문이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시를 한번 찾아봤더니 그 시의 뒷부분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너무 헐렁한 바람 구두는 신지 마라. 이것은 분명히 그 원하는 아우성 그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 주죠. 그 바람에 걸려 사람들이 넘어진다. 이것은 이제 좀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한 것인데, 여기에서 이해찬 씨 측에서 왜 이 시를 택했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 단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대목을 보면은 흔히 신발끈을 꽉 조인다 하는 그 느낌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결사항전을 할 각오, 이 각오를 주문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것까지 갖다 써놓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에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이 이렇습니다. 두고 봐라. 고든 나무도 바람 앞에서 떤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이나 혹은 덕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말을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시인이 왜 이런 시를 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찬 씨 측에서 이 시의 첫 세 구를 가져다 쓴 이유, 그것을 여기서 읽어보는 것이죠. 우리 누구나 알고 있는 600년도 더 전에 우리 선조가 전해준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적어도 이 한반도의 후손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통성이 있는 것, 바른 것, 그것이 끝끝내 승리한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가져다 놓고 칼을 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무리는 결국 아우성치는 군중, 그들의 그 폭력을 에너지로 삼아서 고든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한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 대한민국 헌정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역사를 고쳐 쓰려고 하는 변혁 세력들, 소위 급진 좌파 세력들의 그 정치 구호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말을 해도 되겠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저희들 편과 그렇지 않은 편 이렇게 둘로 나눠서 저희들 편이 다 차지하고 그리고 이러는 것이죠.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놔라.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왜 나에게 더 주지 않는 거냐?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세상 탓을 하는 것이다. 소위 좌파 본색이다 하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는 탐욕의 무한 바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모두 다 가지겠다 이러면서 투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고든 나무까지 꺾어서 없애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변혁 세력 혹은 변혁 세력의 동지라고 하더라도 고든 나무는 못 건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선조들이 이야기했듯이 고든 나무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좌파 본색은 좌파의 색을 보여주고 좌파의 걸음걸이를 보여주고 좌파의 냄새를 풍깁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들에게 따끔하게 일러줘야 합니다. 헌법으로 돌아와라. 헌법을 준수하라.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